이 아름다운 빛깔과 광택을 지닌 보석은 고대부터 자신을 꾸미기 위한 장신구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행운의 상징으로 대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석은 여전히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보석의 생성부터 원석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가공 원리까지 보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물건으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보석. 보석은 고대로부터 가장 희귀하고 강한 물질로 종교적인 상징으로 숭배되는가 하면 특별한 신분과 권력의 징표이기도 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보석. 때문에 사랑의 징표로 보석을 주고받는가 하면 희귀성 때문에 값이 비싸 부의 상징으로 대표되기도 하는데, 과연 보석은 어떤 물질인 걸까? 보석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이며 또 처음부터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 걸까? 보석 속에 숨은 빛나는 과학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석이란 광물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때문에 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광물은 천연에서 무기적 과정으로 생성된 균질한 고체로서 일정한 화학 성분이나 물리적 상황, 그리고 일정한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인공물질은 광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인공물질로 만든 보석은 인공석이라고 한다. 보석은 보통 거대한 암석 속에서 생성된다. 광물과 암석은 뜨거운 용암이 식으면서 굳어지는 과정 중에 생기는데, 대체로 고열과 고압의 용암이 있는 곳에 녹아있는 수많은 입자들이 냉각되면서 아름다운 보석의 결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물이라고 해서 모두 보석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름다움과 희소성, 불변성 등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지 않은 보석은 보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다음에는 희귀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길에 있는 자갈처럼 너무 흔하면 그게 보석으로서 존중받을 수 없는 것이겠죠. 다음에는 원석이 커팅되고 연마되어져서 장신구에 세팅되어서 활용되어질 수 있을 정도의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성이라든가 휴대성, 이런 몇 가지 보석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요건을 갖춘 광물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석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생겨난 기원과 색깔에 따른 분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이아몬드를 비롯해 암석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보석들은 무기질 보석이다. 이와 달리 조개류나 동물 등 생물체에서 기원한 보석들은 유기질 보석이라 하는데, 진주와 산호, 상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보석은 나타내는 색에 따라 루비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은 붉은색과 푸른색 등의 색깔이 나타나는 유색 보석이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대부분 무색 투명의 유일한 무색 보석으로 분류되고 있다. 루비와 사파이어, 에메랄드는 각각 저마다의 고유한 빛깔을 띠고 있어 다른 보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 보석들은 모두 경도 9의 강옥석으로 산화 알루미늄의 결정화로 이루어진 보석이다. 그럼 이 보석들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루비와 사파이어는 강옥석이라고 하는 광물에서 나온 변종 보석입니다. 강옥석은 산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산화 알루미늄으로 결정화가 되면 무색 투명하게 변하는데, 여기에 미량의 발색 원소가 들어감으로써 다양한 색으로 결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롬이 들어가면 적색의 루비가 되고, 티타늄이나 철이 미량 함유가 되면 청색의 블루 사파이어가 되는 겁니다. 생겨난 기원도 색도 다른 많은 보석들.
보석은 처음부터 아름답고 빛나는 물체가 아니다. 자연 상태의 보석들은 사실 거친 원석의 형태로 그에 걸맞은 가공 작업을 거쳐야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다. 가공 작업이란 보석용 원석을 가공기계와 수공구를 이용해 규격의 정확도와 대칭성에 맞추어 연마하고 광택을 내어 아름답고 상품성 있게 가공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석 가공은 중량이나 품질을 유념해 알맞은 원석을 고르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때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크랙이다.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균열이 있을 경우 공들여 연마한 보석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원석을 고른 후에는 필요한 크기대로 원석을 절단한다. 그리고 원하는 모양의 밑그림을 그린 후 밑그림을 따라 물로 씻어가면서 모양대로 깎아내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타원형이나 각을 잡아가면서 다듬는 모양내기 과정이 이루어진다. 정확한 크기와 모양으로 커팅이 완성되면 광택제를 바른 후 다시 연마해 최종적인 보석을 만들게 된다. 이처럼 보석 가공은 인내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기술이다.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손꼽히는 다이아몬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가공 과정을 거쳐 58개의 면을 가진 다이아몬드이다. 순수한 탄소로 구성된 다이아몬드는 탄소의 결합 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에 단단함의 정도를 말하는 경도가 10으로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따라서 일반 연마 장비로는 가공이 불가하며 다이아몬드로 코팅된 연마판을 사용해야 가공이 가능하다. 또 다른 보석들과 달리 58개의 면으로 커팅되어야 제 빛을 발하는데 다이아몬드의 연마 과정에서 이토록 커팅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석 중에 보석으로 일컬어지는 다이아몬드는 대부분이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색을 중시하는 유색 보석 경우와는 가공 방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다이아몬드 연마는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 광학적 성질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비율과 각도로 연마를 해야 되는데 특히 모수경도로 10 정도로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결정 구조에 따른 일정한 방향으로 연마해야만 연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커팅 작업에 따라 빛을 반사하는 각도가 세밀하게 달라지는 다이아몬드. 때문에 커팅의 상태와 기술은 좋은 다이아몬드로 평가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으며 중세 무렵까지 루비나 에메랄드에 밀렸던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최고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탄생 과정은 다른 광물과 다를 바가 없지만 일련의 가공 작업을 통해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보석. 보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건 이처럼 변치 않는 아름다움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평범한 돌에서 뛰어난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색찬란한 빛을 내는 보석들, 보는 이로 하여금 아름답다는 탄석이 절로 나오게 하는데요. 이 보석이 이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진정한 예술작품이 그렇듯 원석을 수십 번씩 갈고 다듬어야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